엄마 까만 가슴 할아버지가 왔는데 발목을 자꾸 안 놔줘요. 가만 가슴 할아버지가 누구 어떻게 보여요? 그냥 까만 한복 같은 거 입고 왔는데 발을 자꾸 안 놔줘요. 야, 일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들어오면 인마 정신을 차려야지. 신들 받고 힘들게 일을 하는데 올 때마다 어떻게 맨날 그렇게 걸리냐. 한두 번도 아니고. 사람이 뭐 정신을 차려야지. 뭐 하는 짓거리야.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가. 대구에서도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 엄마 무당의 신당이 있는 곳이다. 저기 가면은 그거 쳐 있다 쳐 가져. 네. 언제나 하루의 시작은 24시간 촛불을 밝혀두는 마당의 신단에 해초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는 두 여자. 오늘 하루도 무탈하길 정성껏 기도하고. 아우 징그럽다. 궁합 좋은 바늘과 실처럼 동갑내기 모녀는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닌다. 원래 같으면 친구였겠죠. 이제 친구로 만났어야 됐겠지. 근데. 응. 근데 이제 지금은 엄마 딸이 돼 버렸죠. 뭐. 엄마 딸처럼 지내요. 너 평생 그래 살아야 되고. 가자 아름아. 준비해라. 짐 싣고 해. 개나밥 탔자. 두꺼운 옷으로 단단히 무장을 한 신엄마 미경 씨와 신딸 경희 씨가 집을 나선다. 큰일을 앞두고 산기도를 하러 가는 것이다. 없지? 그래? 몸 달걀이 같은 건 안 하지? 왜 그건 하면 안 돼요? 그래 그런 거는 기도 가고 오늘 같은 날은 하면 안 돼. 이상 가거나 안 해? 네. 그래 안 돼. 영험한 산신 앞에 기도하러 갈 때는 피해야 하는 금기도 많다. 그런 것 하나하나를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신엄마인 미경 씨의 역할이기도 하다. 신령님께 바칠 제상을 준비하는 신엄마 미경 씨. 신애기 경희 씨는 엄마의 일을 거들며 배운다. 무속인들은 전국에서도 여기 많이 찾아오죠. 팔공산 주령 잡아서 이 고을에. 이 고을이 그만큼 영험하다고 소문났는 곳이에요. 소원을 들어준다는 곳이에요. 돌 조심해서 밟아야 돼. 네. 기도를 드리기 전에 맑고 깨끗한 계곡물로 몸을 정갈하게 하는 미경 씨. 그래, 그 살살 조심히 가가지고. 저 쉬하고 싶은데 갔다 와서. 안 돼, 빨리 해. 뭐 갑자기 산에 와가지고 쉬는 무슨 쉬야. 큰 선생님들하고 다니면 산에 가서 오줌 누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데 저렇게 한 번씩 말을 지른다니. 입행구고. 입부터 한 거야? 또 이렇게 물 사서 묻지. 푹 담가 손을 깔짝깔짝 하지 말고. 이 하지만 푹푹 담가가지고 머리를 감는 것 대신이란 말이야 그게. 살얼음 속의 계곡물이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갑게 느껴지는 경희 씨. 뭐요 밑에 영왕에 불 쓰고 위에 가가지고 이제 자리 잡았어. 계곡물에 몸과 마음을 가다듬은 두 사람은 팔공산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난다. 할머니 오실 때는 항상 이렇게 휘파람을 불면은 대신 할머니, 이제 전 보는 할머니, 신 불리는 할머니가 오실 때는 항상 휘파람 불고 그러세요. 다른 신령님들은 그냥 하품하면서 올 때도 있고 그냥 뭐 몸이 들썩거릴 때도 있고 근데 항상 대신 할머니가 올 때는 이렇게 휘파람을 불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왔다 이 뜻이 이제 이게 휘파람 불 때는. 어린 시절부터 무병을 앓았던 경희 씨. 사실 신엄마 미경 씨는 신딸을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알아듣는 거 신병, 무병. 신이 와서 드는 병. 몸이 아프고 병이 이제 앓고 있으니까 그거 병 이제 안 아프게 해주려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온 거지.
무병이 들면 무당이 돼야만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길만은 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쳤었던 경희 씨. 신내림을 피하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 신엄마 미경 씨를 만났지만 어쩔 수 없이 운명을 받아들이게 됐다. 하회를 받고 살리자고 신심며 마음의 결심은 했지만 아직도 경희 씨는 무당이 돼야 하는 자신의 기구한 인생이 슬프다. 네 손절시 하나 포기해줬구만. 할 수 없다. 따라가자. 갔다. 멋지다. 오냐. 이 산천에 사신 할머니다. 어? 어쨌든지 마음 먹고 뜻 먹고 정신 차리고 어느 누구나 사람 인생 살이에 풍 뻗고 곱이 없겠냐마는 이 사주발자 타고 낳는 걸 시가물이 타고 낳는 걸 어찌하겠느냐. 선생님께서 울더라고요. 네. 왜?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신에서도 보니까 불쌍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늙어서 가도 불쌍하고 젊어서 가도 불쌍하잖아요. 아까 신이 와서 우는 네, 거예요?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길 가야 되겠다 하는 공판이 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신엄마 미경 씨는 몸과 마음이 약한 신딸 경희 씨에게서 부정과 잡기를 물리치는 의식을 치러준다. 처음 시작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오고 1시간 자고 학교 가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많이 심해진 거는 20대 초반에 매일 링겔을 맞았어야 되니까 이유도 없이 피가 안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어지럽고 그냥 죽고 싶다. 너무 아프니까. 무당이 되지 않기 위해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던 경희 씨. 2년을 시간을 있었죠. 근데 또 안 돼요. 안 받게 해보려고. 무당 누구나 다 무당 시키려고 안 하지. 가능하면은 이 힘든 길 안 가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애쓰죠. 근데 하다 안 되니까 내림을 해주는 거지.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참. 또 불쌍하다니까. 아유. 팔자는 결국은 안 바뀌는 것 같다. 아이고. 기구한 운명의 두 여자. 사실 신엄마 미경 씨도 삶의 끈을 놓으려 한 적이 수십 번. 그렇기에 경희 씨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너무 싫었어요. 옛날 무서웠으니까 어렸을 때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때 길거리도 잘 못 다녔어요. 나가면 이제 처녀보살이라고 저 발에 저 처녀보살 간대. 저 신 받았다 하더라. 그때 너무 고통. 부잣집 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곱게만 자랐던 미경 씨. 하지만 불행은 느닷없이 찾아왔고 22살의 나이에 무당의 길로 들어섰다. 15살 땐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가 보다. 엄마하고 아버지가 한날 1시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분은 3일, 한 분은 일주일 만에 이제 물에 시체가 이제 신고가 와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고아로 살고 신 받을 때까지 진짜 힘들게 살았죠. 내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해봤는데 우리 식구들 들으면 가슴 아프겠네. 꿈 많았던 소녀 시절의 불행. 마음속에 꾹꾹 눌러뒀던 눈물을 쏟아낸다. 갑자기라도
보고 싶네요,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을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경 씨는 왠지 서러워진다. 다음 날 아침 네, 누구세요? 일찍부터 상담을 예약한 손님이 찾아왔다. 엄마 손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밖에 추워요. 봅시다. 언니 하나 사주 좀 볼까요? 몇 살이에요? 39. 신을 청하기 위해서 이제 방울을 흔들다든지 이제 이 점 보는 할머니를 청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상담을 시작하죠. 점괘를 알려주는 대신 할머니를 부르기 위해 방울을 흔드는데 잠시 후 미경 씨의 목소리가 달라진다. 아이고 잘한다. 응? 이래가지고 엄마니 어떻게 먹고 살고 하려고? 어? 오갈 데도 없고 지금 속도 뒤집어지고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녀가지고 집도 사고 아들도 키워놓고 다 하면 많어. 접신을 해온 건 대신 할머니가 아니라 애기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 있는 할머니가 자꾸 엄마니 끌어안고 온다. 언니는 애기 잘 들어요. 응? 애기가 언니한테도 나 같은 이런 동자 애기가 있나 봐. 이 집에 언니 애기 하나 지웠어요 혹시? 네. 그 애기가 그래 자꾸 왕래를 해. 그 애기가 낳았으면 언니가 조금 덜 외로울 수도 있었어요. 그 애가 자꾸 생각이. 또 다른 걱정거리에 대한 점괘를 보는 미경 씨. 깨끗하게 미련 없이 손 털어요. 손 털고 끌 생각도 하지 말고 이 집에 지금 가게 일하는 거 전부 다 이미 기운 떨어졌거든. 그러고 들쑥날쑥해. 맞습니다. 저마다 아프고 절실한 사연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미경 씨는 안쓰럽다. 가슴 아프지. 응.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엄마 같이 가요. 얼른 따라온다. 네. 죽으러 가요. 야, 죽으러 가기는 살러 가는 거지. 긴장해. 지금부터 실실거리고 장난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제 긴장하고 가야 돼.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긴장 똑바로 해야 돼 오늘은. 네. 골이 깊고 산세가 빼어나 신령스러운 산으로 알려진 팔공산. 정식 무당이 되는 신내림꽃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경희 씨가 중요한 의식을 위해 산을 찾았다. 엄숙하게 인사부터 올리는 두 사람. 온통 얼음으로 뒤덮인 폭포. 근엄한 위용을 보여준다. 산이 이제 영험한 산이에요 여기가. 명기도 강하고. 명기도 강하고 이 산 자체가 명기가 되게 강한 산이에요. 그래 우리 같은 강신무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전기받고 합의받는 게 가장 좋은 자리예요. 엄마 다 얼었는데요. 깨고 들어가면 되지. 엄마 다 저 돌팬네 저희가 저 돌 좀 던지가지고 대충 좀 뚫으면 되겠다. 얼으면 어떻게 깨요? 깨진다. 저만큼 뚫혀 있잖아. 안 되겠나? 으이차. 신병을 통해 무당이 되는 강신무에게는 신내림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도 중요하다. 몸을 정화하기 위해 엄동설환이라도 얼음을 깨고 목욕제기를 하려는 것이다. 오케이. 신내림꾼요. 신내림꽃 하기 전에는 네, 그럼요. 꼭. 예. 꼭 와가지고 이제 봄, 여름, 겨울이든 뭐 사계절에 상관없이 어느 때거든 와서 이렇게 몸속에 나쁜 온신이 있을 때는 꼭 잡신이 같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거 떨어져내게 신령님 깨끗한 신령님 모시는데 이제 몸에 부정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옷 벗어라 이제. 아직은 모든 것이 어설프기만 한 신딸을 하나하나 챙기고 가르치는 신엄마 미경 씨.
밑에 이제 물에 들어가면은 네. 수살기도 들러붙지 말라고. 아, 밑에도 귀신 있어요? 그러면 수살기가 얼마나 독한데. 잡혀가면 어떡해요? 안 잡히가 하려고 이렇게 해주잖아. 믿어라. 네. 신을 받기 전 사람으로 살면서 몸에 지녔던 모든 부정한 것과 애군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한 의식. 이것은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신 앞에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가가지고 잘 들어가. 신발 벗고. 하지만 칼로 베는 것 같이 차가운 물에 선뜻 들어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경희씨다. 차디찬 얼음물에 몸은 움츠러들기만 하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할아버지들한테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못 들어. 못 들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못 가겠나? 못 들어가겠나? 못 들어가겠어. 옛날에 나도 다 했던 기다 이거. 해봐라 하면 된다. 못하겠나? 진짜 못하겠나? 반 협박까지 해보기도 한 신엄마 미경 씨가 옷을 벗기 시작하는데 단호한 엄마의 태도를 본 경희 씨가 당황한다. 엄마 뭐 하시게요? 내가 가야 될까? 들어가야지 못하겠다. 딸내미가 못하면 엄마가 같이 해줘. 알아가자 이거 참. 아니. 내 옆에 있어. 같이 들어가자. 네, 이것도 내 하나 책임이다. 아니, 제가 할게요. 됐어. 들어와. 내가 먼저 길 좀 닦아볼게. 얼음장보다도 차가운 물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가는 신엄마 미경 씨. 살살 들어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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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잘한다. 옳지. 힘내. 이 정도는 이겨야 된다. 잘한다. 자.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신께 갈 수 있게 도우시고 만들어 주셔야 할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도 업도 깨끗이 씻어내려는 두 여자. 할아버지 뭘 벗겨주세요. 뭘 벗겨주세요. 손발도 벗기시고 입발도 벗기시고 신발도 벗기셔서 연금대다 삼으세요, 할아버지. 할 길이 다 귀찮아라.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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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을 건 애절한 기도를 올리는 신엄마와 신딸. 엄마는 딸을 도와 그렇게 정갈한 의식을 바친다. 극한의 고통을 참아낸 정화의식. 엄마와 딸은 서로의 처절한 운명을 받아들인다. 결코 쉽지 않은 무당의 길. 고통과 각오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 죽은 자의 삶하고 똑같아요. 정화의식을 끝내고 몸을 말릴 곳을 찾는 미경 씨와 경희 씨. 뼛속까지 온몸을 녹이기 위해 따뜻한 차도 마셔보지만 얼음장같이 차가워진 몸은 쉽게 추위가 가시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꼭 해야 돼. 그래야 살아.
이게 우리 살길이. 사람의 때를 온전히 씻어내고 가야 하는 무당의 길은 험하고도 험한 길이다. 드디어 경희 씨의 신내림 굿이 벌어지는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굿에 필요한 재물이 마련되고 굿 땅 안은 소리 없는 분주함으로 가득하다. 신엄마 미경 씨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3일 밤낮을 잠을 못 잤구만. 왜 못 자요? 긴장돼가지고 못 자죠. 내린곳 할 때는 항상 원래 첫 내림꽃 할 때가 제일 긴장되지. 다른 세계로 가는 첫 발인데. 왜 우노 벌써부터? 하품했나? 계속 하품이 나나? 긴장되나? 긴장되지 뭐 긴장되나? 경희 씨도 긴장한 탓에 말을 잇지 못한다. 착잡하죠. 겁도 나고 난감이 교차하는 거죠.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 또 앞으로 살 거, 그리고 지금 오늘도 그렇고. 그 시간 마당에서는 신엄마의 스승이 시퍼렇게 작도나를 갈고 있다. 살다가는 물이 세게 가. 저기 뭐 바짝 갈아야지. 그래서 좀 대충 해요. 이거 죽일 일 있어. 바짝 갈아줄게. 아 진짜. 족보 있는 무당. 15년 전 엄마 무당 미경 씨에게 신내림굿을 해주고 미경 씨가 지금의 용한 무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은 바로 미경 씨의 스승이자 신아버지인 임대성 씨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신장님들이 장모님들이 그만큼 하강 내리마셔야 되지. 그대로 뭐 신이 안 들고 올라간다면은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일반인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네요. 흉내도 내면 안 되지 그거는. 죽지. 본격적으로 재물이 차려지고 굿은 무당들의 몫이지만 굿판을 준비하는 것은 무당 수업 중인 신내기들의 몫이다. 스승은 굿땅을 경건하게 하는 충문을 외운다. 산천거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 본양 신령님들, 팔도명산 신령님들, 여기 도당 신령님들, 이제 산 신령님들을 이렇게 청해가지고 천문을 이제 여는 거예요. 드디어 내림굿의 첫 과정이 시작됐다. 내림굿은 신이 들린 사람에게 있을지 모를 잡기를 벗겨주는 화주굿으로 시작한다. 잡기를 쫓고 몸의 주인이 될 주신을 받아들이는 지난한 과정인 것이다. 어머니가 바라보니 노중객사 고운 분명하고 노중객사는 이제 집 밖에서 돌아가신 분이야. 노중객사 고운 분명하고 바라보니 너도 부모금도 크게 딸 경희 씨에게만큼은 무당의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 역시 신내림을 거부하다 경희 씨가 25살 되던 해 추운 겨울 밖에서 동사하셨다. 응? 처가정도 너그 신랑도 보면 불쌍하고 우리 와이프 어쩌다가 무당 와이프 돈나 소리하고 너그 새끼 무당 엄마 뒀다 원망 안 하게 내 살려주시마. 할아버지 이 길 가면서 너그 신랑 너그 새끼 어쨌든 무당 와이프 무당 엄마 뒀다고 어디 가서 기죽고 살지 않게 내가 돌봐주실 터이니 1등 제사 삼고 나라 제사 삼아 주시마.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려 했던 길. 하지만 경희 씨는 이제 이 길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엄마도 살아계실 때까지 굿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도 안 받고 저도 안 받게 하려고. 돌아가시고 나서 인부들한테 들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전혀. 본격적으로 내림굿을 할 준비가 끝나고 굿땅 안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이제 뭐 그동안에는
이제 엄마가 뱃속에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었던 것 같으면 오늘이 이제 출산하는 날. 그동안 이제 해놨으니까 오늘은 정식적으로 이제 무당이라 하고 이제 무당됩니다고 하늘에 이제 고하는 날, 허락받는 날. 내림굿은 무당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인연과 본성을 끊어내고 신과 사람의 중간자로 살아가는 삶. 서슬퍼렇게 날선 작두를 올리고 부정 없는 몸에 신령이 깃들기에 축수한 후 비수거리를 위해 오르는 엄마 무당 미경 씨. 콩을 던져 부정과 잡기를 막고 작두 타기는 몸속에 신이 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면도날 같은 날 위에서도 무당이 무탈한 것을 통해 신령님들의 위엄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모든 애군과 부정을 쳐내는 의식인 비수거리는 그렇게 긴장감 속에서 엄숙하게 치러진다. 구술해준 무당과 새로 무당이 된 사람 사이에는 비로소 신부모와 신자식의 관계가 성립된다. 뭐냐 이제 이방우라고 이 부채는 평생 네가 이제 네 미천이다. 이걸로 이제 평생 네가 먹고 살아야 돼. 할아버지 섬도 보고 할아버지 설기 받아서 우리 신딸에게 야 네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라. 내림굿이 끝나고 하지만 신엄마의 내림굿만으로 모든 과정이 끝난 건 아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불림굿이 다시 시작된다. 들고 몸 오는 대로 받으면 돼. 먹어도 다 괜찮으니까 실리는 대로만 해. 잡신 받으면 이제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 안 미치게 만들어줘야지. 잘해. 이제 정신 딱 차리고 긴장 있게. 이거 잘못 받으면 이제 네 평생 가는 거야. 불림굿은 내림굿을 받은 무당이 평생을 두고 몸 주신으로 모시게 될 신을 청하는 굿이다. 신엄마 미경 씨. 잡신은 내보내고 영험한 신만 경희 씨 몸에 들어오도록 도와준다. 그때 엄마 아까만 가슴 할아버지가 왔는데 발목을 자꾸 안 놔줘요. 가만 가슴 할아버지가 누구 어떻게 보여요? 그냥 까만 한복 같은 거 입고 왔는데 발을 자꾸 안 놔줘요. 빵빵 뛰. 그냥 내 발로도 이래 앉아가 빵빵 이래도 뛰겠다. 그냥 너. 몸도 마음도 따로따로인 경희 씨. 신에게 몸을 맡겨보려 하지만 혼란스럽게만 할 뿐 몸을 맡겨야 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도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결국 신엄마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애동이 무슨 허리 꺾기를 하는 지금. 남자가 자꾸 하나 앞에 가리잖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희 씨. 결국 엄마 무당 미경 씨가 굿을 중단한다. 아니 지금 자꾸 호수가 들어와가지고. 엄마도 애가 타지만 경희 씨도 울고 싶은 심정이다. 정신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몸도 떨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씻고 와 가서.
네가 지금 생각이 많잖아, 생각이. 몸과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고 지쳐 경희 씨는 무섭기만 하다. 상황이 또 막상 또 신받는다고 가고 들어오면 자기 마음대로 또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조래가 이제 허준 잘 벗겨내고 이제 깨끗한 신을 또 받아내면 오히려 또 조를 때가 지금 막 신을 받을 때가 오히려 깨끗하고 순수하고 신이 맑거든요. 오히려 영험하고. 어차피 처음부터 사람의 뜻대로는 되지 않는 일이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신이 들어와 주길 바라지만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만 싶은 경희 씨다. 들어. 진짜 장난 아니다 이제. 들어. 들어라 빨리. 얼싸. 다시 한번 신을 부르는 의식을 시작한 경희 씨. 생각을 버리고 오직 신에게 몸을 맡겨보려 애를 쓰는데 갑자기 경희 씨가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누가 오셨어요 그래? 누가 오셨어요? 엄마 오셨다. 엄마입니까? 엄마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아유 나 오셨거든. 어쩝니까 이제 하나 안 됐어. 니 탓 아니다. 동생 죽은 거. 남동생. 남동생 그랬던 거 니 탓 아니다. 나도 먹는다고 먹었는데. 맞다. 그죠? 사실 3개월 전 누나가 무당되는 것은 죽어도 볼 수 없다며 자살한 경희 씨의 남동생. 어쨌든지 도와주시네. 달리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가요, 엄마. 내가 살려야지. 걸시다. 이미 살려야지. 죽은 지 얼마 안 된 내 동생인데 네 앞만 안 가리게 내가 그렇죠. 밥 안 가리게, 그죠? 됐어. 벌써 살살 올리봐. 앞길을 막아서던 동생의 영혼도 달래주고 그렇게 하루 종일 신내림 구순 계속된다. 신을 받고 내보내기를 수차례 한 경희 씨. 드디어 접신이 된 듯한데? 왔다. 남자 얘기예요, 여자 얘기예요? 남자 얘기야. 아이고 동자구나. 우리 엄마 답답해 죽어버린다. 답답해 죽을 뻔했다. 네? 아저씨 때문이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엄마가요. 이 아저씨 눈치 보더라고요. 이래도 뭐하고 저래도 뭐했나? 이제서야 웃음을 띠는 엄마 무당 미경 씨. 뭐야 뭐하러 왔는지 그래. 우리 엄마 살리려고요. 살리려고 우유 살리려고. 내가 뛰다녀야죠. 우리 엄마요. 이렇게 정도 봐주고요. 손님도 이렇게 데리고 오고요. 야. 우리 엄마요. 내가 딱 들어가야요. 이렇게 빵 뜯으세요. 그래 맞다. 그러면 두루 이제 좀 더 좀 봐주고 해라 야야. 저기 좀 받아 한번. 보자. 아, 또 보고, 빨리. 니도 보고, 옆도 보고, 나도 보고, 우도 보고, 어디 가서 못 가나? 그래. 할아버지 티 뿌네. 할아버지 티프. 아, 내 제일 먼저
한대 타. 할아버지 팁부터. 어쩌라 그래. 잘한다. 안녕하세요. 잘한다. 우리 할머니 성격 많이 좋은데. 아유 이빨 한 2개 빠진 호랑이. 이빨 2개나 빠졌나? 아유 그래도 이빨 많아요. 이빨 많나? 훈련한 할머니 있잖아요.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그래. 어른한테 돈 좀 먼저. 근데요. 아빠 할아버지도요. 건강은 좀 챙겨야 되겠어요. 그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자꾸 이빨이 아파요 나는. 이빨이 아파. 잇몸도 옥신옥신하고요. 동생님 왔는 김에 노래 한 곡 불러볼래?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엄마 무당과 애기 무당. 잘했다. 들어. 우리 딱 들고, 딱 안고 앞으로 보고 간절 3번 해. 무속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는 멀고도 먼 고통의 시간이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아이고 내 딸, 아이고 이 징그러운 딸아, 인자 진짜 징그럽다, 인자. 진짜 딸 됐다, 인자. 때도 박도 뭐한다, 인자. 엄마 이제 정식으로 때도 박도 뭐한다. 일반 사람 몸이 아니다, 인자 니는. 신이 선택한 여자. 그래, 무당이다, 무당. 무당. 맞박이 이제 무당 딱 찍히는 게 이제. 케이스요. 그래. 아이고 잘했다.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운명이 바뀐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예. 우리 남편, 우리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건강한 아내와 엄마의 모습, 무당으로서의 모습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나도 딸로서의 신딸로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또 새끼를 둔 엄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새 인생길 맞지. 푸른 북한산 산등성이 아래 너무도 닮은 운명을 지닌 두 여자가 있다. 막내야! 막내야! 하루에도 수십 번 막내 며느리를 찾는 춘자 씨. 다영 씨는 그런 시어머니 뒤따라다니기 바쁘다. 자 이제. 젊어 빠진 기씨야 하지도 안 하거든. 너무 무거운데? 나이 들면 날 시키려고. 너무 무거워요. 내가 할까? 좋아, 이거 할 줄 알아? 아니지. 개뿔 따구라. 이거 너무 무거운데? 10m. 자, 저 앞으로 먼저 가야 돼, 엄마. 가서, 입으로 시원해져. 자, 빼드릴게. 가만 있어 이거. 그게 나오는 겁니다. 저 펌프질을 먼저 이렇게 쭉 하셔서요. 펌프를 딱 하다가. 이제 뭐 약으로 확 쳐버려. 근데 소독약으로. 알았어. 입을 내려라 입부터 칠게. 1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오며 마당에 만든 춘자 씨의 작은 텃밭이다. 애지중지 가꿨는데도 벌레들이 구멍을 숭숭 뚫어놓아 오늘 맘먹고 약을 치기로 했다. 잘한다. 야, 잘한다. 어머니 직접 하세요? 뭘 할 줄 알아 이제 개코나. 입만 살아가지고 난리를 치지. 고춘자. 잘한다. 며느리 대신 일하는 시어머니. 일하는 시어머니 뒤에서 신난 며느리. 관계 역전 고부지간이다. 꿈꾸던 넓은 마당이 생겼지만 손 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가위 갖고 와 가위.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래 되면 이제 이게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좀 잘라내야지. 빨리 뛰어가는 척 해야 돼요. 됐습니다, 대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막내 잘라. 하나씩 일러주면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 싶은 마음인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이 뜻을 과연 알는지. 짜라짜라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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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이고 춘자뿐이고 짠짠. 근데 며느리가 옆에서 주로 말로 입으로 안 보고. 아니에요. 제가 분위기도 띄우고 제가 큰일 많이 하죠. 힘쓰는. 아이고 똥따대기 같은 소리가 앉았네. 며느리라 그러면은 싸워 안 돼. 그러면 안 돼. 며느리를 안 하고 딸년이라 생각하니까 안 싸우고 있어.
이렇게 격이 없는 고부 사이가 되기까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나도 나도 왔다.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 아이고 웃겨라. 경찰 불러라. CM이가 며느리 잡는다고.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사돈이 자기 딸 잡는 줄 알고.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어도 뭐라는 줄 알아? 응. 아이고, 네 어머니만 같이만 살아라. 네가 본받아야지. 아이고 깔끔하다. 깔끔하지? 네. 햇살 좋은 날이면 꼭 하는 일이 있다. 이게 다 한복이라는데 수십 벌은 돼 보인다. 이 많은 걸 며느리 혼자 직접 손빨래를 한다. 세탁소에 맡기면은 잘해주시니까 하고 싶은데 이제 어머니한테는 이제 허용이 안 되는 일이죠. 시커멓잖아. 이게 다 향, 초, 그릇.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시어머니 고춘자 씨는 37년 차 무속입니다. 1층에 차려진 신당 안이 춘자 씨의 주 무대. 30년 넘게 강원도 태백굿을 이어온 춘자 씨. 굿이 없는 날엔 손님들의 상담을 받고 있다. 조상맥은 조상맥대로 감고 업은 업대로 감고 마음의 상처가 되게 깊어요. 아들이 지 혼자만이 많이 울었어요. 뭔지는 아시겠죠? 막내야! 막내야! 어디 있어? 근데 이거 할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아침에 빨았어? 아침에 빨아 하루 종일 하면서 빨았지. 엄마 날 데리라고 그래. 시어머니가 다리미질 할 자리까지 아주 곱게 펴놨다. 야, 아무리 그래도 CM이를 물에 처먹으려고 해야 돼. 다림질은 엄마가 더 잘하니까. 내 전직이 세탁소 아니야. 무당되기 전에 세탁소. 세탁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버는 돈으로 밤에는 신유한 줄 모르고 밤에는 하루 종일 너 여름에 세탁소 해봐. 얼마나 너 돈 줄 알아? 젊은 시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른 굿에서 신내림을 받은 춘자 씨. 가족에게 외면받고 혼자서 굿에만 전념했던 춘자 씨는 이젠 누구보다 그의 삶을 이해해주는 며느리 다영 씨가 있다. 야, 네가 큰 거를 먼저 데리고 내려야지. CM이를 큰 걸 맡겨놓고 지는 데리기 좋은 거 가지고 데리고. 엄마는 어려운 거 주고 난 이런 거.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드라이 클리닝을 보내자. 야, 얼마나 깨끗하게 그냥 배달도 해주고 막. 응? 테레비로 확 찢어버려. 그거는 예의가 아니야, 예의. 알았어? 절대로 나중에라도 그런 짓 하면 안 돼. 네. 네 먼 훗날 네 제자를 내놓더라도 절대 그거는 아주 요 철칙으로 네가 딱 잡아. 알았어? 네. 엄마 항상 얘기하잖아. 굿할 때 니들이 돈을 내고 구슬한다고 생각을 해야 모든 정성을 다 들여줄 수 있으니 항상 오늘은 내가 이 돈을 내고 구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거 하지. 며느리 다영 씨도 9년 전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다. 그래서 춘자 씨는 일러주고 싶은 게 많다. 무당이라는 거는 좀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아, 며느리가 이제 이 길을 가니까 우리 아들네들의 서희가 대충 이야기를 들으니까 친구들한테도 어떨 때는 왕따 아닌 왕따도 당했고 또 지네들이 어디 가서 내놓고 얘기도 잘 못할 정도로 창피도 했었고 그렇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앞으로 우리 며느리가 이 길을 간다면 가는데 내가 걸었던 길을 지가 뒤따라가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자신이 지나왔던 힘든 길을 며느리는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갔으면 싶은 마음이다. 그날 오후 근데 다영 씨 부부가 분주하다.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준비할 게 많단다. 장난감이랑 짐이 다 오니까 좀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 이 방의 주인 5살 아들이 곧 오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제 시윤이랑 맨날 놀아줘야 돼. 네? 어? 당신이 정말 뭐라고? 당신이 일 다니니까 내가 뭐 같이 데리고 놀러 다녀야지. 5년 만에 저랑 우리 신랑이랑 애기랑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족 3명이 이제 같이 살아요. 우리 시윤이가 5살인데 100일 때 갔으니까 100일 때 가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키워주고 계신데 좋죠 저는. 집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일가 뭐 이제 항상 데리고 있어야죠. 놀러도 주말에는 놀러도 자주 다니고. 한껏 들떠있는 부부. 이참에 아들 얼굴 한번 봐야겠다. 아 시윤아. 네. 우리 애기 뭐예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정신 어린이집 잘 갔다 왔어? 네. 아, 집 정답. 아따라 새끼가 그만이 좋나? 어? 시윤아. 새끼가 고춘자 그만이 할머니. 좋나? 고춘자 할머니 왔다. 뭐 하야 지금? 밥 먹어요. 밥 먹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게 고작이어서 이렇게 영상통화로 그리움을 달래곤 한다. 시윤아 이제 엄마가 데리러 갈게. 네. 아빠랑 같이 데리러 갈게. 아이를 다른 집에 맡기자는 제안을 한 건 춘자 씨였다. 시온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이어서 애기로서 듣지 말아야 될 말도 너무 많이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거리도 너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돼. 지금도 이렇게 분리가 됐으니까 엄마가 지금 데리고 오라는 거지. 저는 그냥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네 했어요. 바로 네 했는 게 우선은 엄마가 마음이 이제 아기를 위한 마음이니까 그 마음에 이제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가정집과 신당을 분리해 2층 집을 지은 것도 시온이를 위해서였다. 밤에는 이제 혼자만 영상 보고 뭐. 그래서 그때 동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 아기 하나 다 찍어놓고 밤에는 그거 보고 보다 자고 그랬지. 겉으로는 싫다고 없이 정서불안되게 전화질이나 하고 지랄병 한다고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고. 매일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고 들뜨지만 부부에겐 숙제도 있다. 그리고 우리 시온이도 엄마가 무당이라고 해서 절대 커가면서 뭐 주위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뭐 놀림받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나도 나중에 시윤이가 그렇게 말하면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일을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시온이도 그렇게 키워야지. 그렇지. 엄마 아빠 부끄러워하면 안 되지. 그럼 맞아.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야지. 엄마의 삶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겠다 다짐해보는 다영 씨다. 시어머니 춘자 씨가 팔을 걷어붙였다. 야 막내야. 네. 엄마가 김치찌개 해줄 테니까 오호! 밥에서 먹어. 김치찌개 하신다고? 엄마 김치찌개 맛있지? 참치도 넣고 스팸도 넣고 이거 다 넣어줘야 돼? 다영 씨가 시집 온 후 부엌 살림을 전부 맡긴 춘자 씨. 자, 우와. 오호. 자, 가끔 이렇게 며느리를 위해 솜씨 발휘를 해본다. 보자. 지금은 서로에게 스스럼 없이 대하는 모녀 같은 고부 사이지만 가족으로 인연 맺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다.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갖고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장 이식을 하려고 이제 날짜를 잡아놓은 때였는데 제가 이제 자꾸 꿈도 너무 꾸고 우리 집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좀 안 좋은 꿈을 자꾸 꾸고 해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다 이제 뭐 이런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저희 굿을 해러 와주신 분이 이제 어머니인 거죠. 9년 전만 해도 평범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다영 씨. 친정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굿판에서 갑자기 신내림을 받았고 이후 춘자 씨의 제자가 되어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다.
남편 용건 씨와의 만남도 시어머니 춘자 씨의 역할이 컸다. 마음씨가 이뻐서 저는 탐을 많이 냈어요. 마음씨가 하는 행동과 마음씨 때문에. 유독이 나를 맞아들인다는 데에 대한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으셨나 봐요. 예, 좀 꺼리낌 같은 거 없었어요. 항상 어릴 때부터 어머니 보고 자랐으니까. 나는 당신 처음 봤을 때 무슨 애가 애기가 하나 서 있네. 막내니까 막내티가 엄청 나거든요. 내가 많이 진짜 남자 만들어놨지. 지난 날을 웃으며 이야기하기까지 서로의 곁에서 힘이 되어준 가족이다. 다음 날 막내 일어났어? 내려가자. 새벽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시작하는 하루. 춘자 씨는 가장 먼저 신당에가 인사를 올린다.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일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며느리 다영 씨와 함께라는 것. 젊은 나이에 신내림을 받은 다영 씨를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겼던 춘자 씨다. 자신이 그랬듯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면 행복해요. 춘자 씨의 또 하나 아침 일상이 있다. 북한산을 향해 기도를 하는 것. 이곳에 터를 잡고 집을 지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북한산 산시. 여기는 원호대사 바위예요. 원호바위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원호바위 이렇게 했지만 우리 이제 신을 모신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죠. 정말 이 자리는 이런 자리는 없죠. 엄청 무리했어요. 앞으로 한 30년 제가 이제 뭐 쪼개서 갚으면서 살아야죠.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굿당. 오늘은 내림굿이 예정돼 있다. 인생의 고비를 수차례 겪고 많은 고민 끝에 신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제자. 춘자 씨는 그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다. 오늘의 결정이 있기까지 그 복잡했던 마음을 알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내림굿을 할 때마다 춘자 씨는 37년 전 처음 신을 받았던 때가 생각난다.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던 그때. 그건 며느리 다영 씨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제자님 날이니까 어떤 선생님이 어떤 서서 굿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돌발 행위가 됐든 상관없어요. 다영 씨는 춘자 씨가 굿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맡고 있다. 누군가의 인생길을 빌어주는 자리이기에 춘자 씨는 온 마음을 다해 굿에 임한다. 여태까지 50이 넘도록 참 악착같이도 살았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신의 세계로 들어서면서 모셔서 우리 신씨 애동 제자한테로 또 넘겨주면 이따가 하라고! 꼭 이럴 때만 얘기할 때는 몇 명이나 되니 지금 5명이나 되니까 그거 하나 못할 거면 그때 라고 앉았어. 만선수 감독님을 모셔서 또 잘 받아가지고 잘하게. 춘자 씨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만선수 감독님을 모시는데 또 이렇게 모셨는데. 굿당에선 한 채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온 정성을 모아도 부족하다 생각하기에 빈틈이 보이면 가차없이 폭발하고 만다. 이번에도 춘자 씨와 손발이 맞지 않아 또다시 실수를 하고만 다영 씨. 중요한 순간이라 춘자 씨의 노여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잘했어. 굿을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어 왔다. 며느리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춘자 씨도 욕심이 생기는데 그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다. 이 신받는 사람이나 그냥 못하는 사람들이나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냐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 없는 돈에 하는 건데 막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탁탁 체계가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잘 하는데 막 일만 들어오면 애들이 그냥 얼어버리고 그냥 뭐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아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다영이가 좀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 않게는 며느리도 마찬가지. 시어머니에게 면목이 없고 속상하기만 하다. 이렇게 던지던 걸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주던 걸 이렇게 던지고 막 그게 예상이 안 되니까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엄마 눈빛 보고 어떤 상황인지 막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막내야. 예. 일로 나와봐. 다음 곳에 들어가기 전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겠다. 야, 일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들어오면 인마 정신을 차려야지. 신들받고 힘들게 일을 하는데 올 때마다 어떻게 맨날 그렇게 걸리냐. 한두 번도 아니고. 사람이 뭐 정신을 차려야지. 야, 너희들 4명, 5, 6명의 수발을 들어 지금. 6명의 수발을 드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뭐 하는 짓거리야?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게 지적을 딱 해서 손발을 맞춰서 하는데 또 막상 들어가니까 그렇게 막 서로 간에 사인이 안 맞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혼내고 나면 괜히 며느리 기죽인 건 아닐까 마음이 쓰이는 춘자 씨다. 이번엔 다영 씨 차례. 국거리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조상거리가 다영 씨의 주 전공이다. 그런데 굿이 시작되자 굿땅을 나와버리는 춘자 씨. 내가 들어가 있으면 지가 지 마음대로 못 하잖아. 내가 자리를 비켜주는 거지. 그래야 이제 지 몸에 실리는 대로 누구 눈치, 엄마 눈치 안 보고 하니까 어떨 때 이제 며느리니까 마음도 좀 아프고 또 조상 싫고 울고 막 그러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잘했다는 칭찬도 마음 아프단 소리도 행여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칠까 늘 말을 아낀다. 막내야! 수업 시간이 다 됐는데 뭐 하는 거야? 다영 씨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늘 수업 때 쓸 자료를 프린트해 놓는다는 게 미처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 아니야. 아니 이거 막 그거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항상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러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라고. 그 치긴 다 쳐놨어. 야, 아침에 뭐가 이거 그렇게 많아. 그런 걸 좀 미리 해놓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시간 하면 11시인데 뭐하고 하지. 항상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러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라고. 네. 좀 잠을 좀 덜 잘더라도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지. 문제서 앉아가지고 그걸 벗고 앉아서 사람을 잡고 오는데. 항상 하는 일이 그래 아주 짜증나. 빨리 갖고 내려와. 네. 미리 다 해놓은 건데 프린트만 하면 되거든. 잘 하려고 한 건데 꼭 이럴 때 박자가 어긋난다. 준비들 잘했어? 예. 다 왔어? 오늘 많이 못 왔네? 네. 잘 있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자입니다.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춘자 씨 제자들에게 무료로 국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시험이 들어갈 거고. 진욱이 꽃을 왜 해? 아는 사람 손 들어요. 가시는 게 편안하게 보내려고요. 연가하고 업장 살고 올라가시라고. 근본적인 진욱이 꽃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분들, 특히 사고로 죽었다든가 아니면 불연 사고로 죽었다든가. 강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다영 씨가 빼꼼히 들어온다. 수업 자료가 이제야 준비됐나 보다. 일전에 들었으면 무슨 지역? 방해되지 않게 조심조심 하는데 여기서 들었으면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런 미리 그걸 해가지고 주라니까 이제 이거를 들어가면서 역시나 춘자 씨 매 눈엔 매번 걸린다. 조동자, 황동자, 배동자 일어나. 목소리 크게 해라. 그래 목이 터지는 거야. 자, 가. 이제야 겨우 한숨 돌려보는데 마음이 편칠 않다. 뭐 그런 거를 자꾸 문서를 만들고 자꾸 무슨 자료를 만드느냐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자꾸 자료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업적을 자꾸 남겨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또 제대로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저 어젯밤 늦게까지 이거 타이핑 다 해놨거든요. 공들인 걸 인정받기는커녕 괜히 욕만 들어 속이 상한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신당의 불이 켜져 있다. 아무래도 춘자 씨 잠이 오질 않나 보다. 며느리에게 지나칠 정도로 엄하게 대한 날이면 늘 마음이 쓰인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오는 애들 걷어야 되지, 뭐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미리 대비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뭘 했는데 돌아서면 후회해요. 돌아서면 내가 에휴, 네 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 하나서부터 10가지까지 지가 다 해야 되니까 좀 마음이 어떨 때는 이제 안 들키려고 애는 쓰는데 마음이 안 좋죠. 애썼다, 잘했다 말 한마디 못 해준 게 늘 마음에 걸리는 춘자 씨다. 아침 일찍부터 북한산에 오르는 고부. 치고 올라가야지. 일부러 이곳에 이사 올 정도로 고부에게 특별한 곳이기도 하다. 내가 항상 니한테 얘기하지. 너는 시집을 잘 왔다고. 시집 잘 온 게 아니고 그 내가 보기만 한 거지. 네 복하고 내 복하고 항상 네가. 말하잖아. 내가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고. 아야 참, 야 참. 모시자, 모시자. 아이고 할배요.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올 때까지 오르다 보면 고부의 목적지가 나온다. 춘자 씨는 며느리가 옆에서 보고 배우며 자신보다 더 넓은 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야, 봐봐라. 숲이 얼마나. 이 나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컸겠어? 예. 잔잔한 나무가 커서 이 정도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엄마도 네 보고 이런 나무가 되라. 항상 엄마가 그러지. 백두산 꼭대기에 강건한 소나무가 되라. 내가 네 보고 잘 되라고 내가 그러는 거지. 니를 못 되라고 하냐고. 그래 내가 하는 길 더 잘해야 되는데 자꾸 빼먹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할게. 사랑합니다.